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본 그 마음의 무거운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60세가 넘으신 분들께서라면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이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가끔씩 떠올라 하루를 망치게 하는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오래된 오해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과거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요. 저도 나이 들면서 그런 감정들을 더 자주 느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더 깊이 평화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쯤 되면 시간의 흐름이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니까요. 상처를 안고 사는 대신 용서를 통해 가벼워진 마음으로 매일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비디오에서 60세 이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용서의 기술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간단하고 실천하기 쉽도록 설계되었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할게요. 용서는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이해하고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평화로운 마음을 얻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우리 연령대의 분들께는 건강한 마음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이제 첫 번째 기술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기술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기술은 상처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상처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죠. 예를 들어 60세가 넘으신 어떤 분이 젊은 시절에 부모님과 다툰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있으신가요?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생생하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그 상처를 안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기술은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의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은 70세가 되어서야 어린 시절에 받은 부당한 대우를 가족에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한번 이야기해보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대요. 이처럼 상처를 표현하는 건 용기 있는 첫걸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 산책 중이나 저녁에 차 한 잔 마시며 그 상처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상처는 왜 아픈가? 어떤 감정이 남아있나?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글쓰기가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자녀에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아들아, 나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실천 팁은 매일 10분씩 감정 일기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상처가 덜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이 기술을 통해 여러분은 나도 인간이고 상처를 가질 수 있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보죠. 이 기술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건 상처를 초래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과정이에요. 60세가 넘으신 분들께서라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겠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 당신이 받은 상처가 직장 상사나 배우자로부터 왔다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 사람도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40년 전 이웃과 다툰 일을 떠올리며 그 사람은 그때 가난하고 힘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 화가 누그러졌다고 해요. 이 기술은 분노를 줄여주고 이해의 다리를 놓아줘요.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시각을 넓히는 거거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그 상처를 떠올릴 때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이라고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배경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령 부모님이 무심하게 대해주셨다면 그분들도 자신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테고 그 시절의 사회 환경이 어땠을지 고려해 보는 거죠. 이걸 돕기 위해 책을 읽거나 관련 영상을 보는 것도 추천해요. 예를 들어 인생의 이야기 같은 책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면 도움이 돼요. 또 실제로 그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때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요. 만약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마음속으로 상상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방식으로 오랜 친구와 화해했어요. 그 후 관계가 훨씬 따뜻해졌대요. 이 기술을 통해 상처가 널 개인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돼요. 이제 세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보겠어요. 이 기술은 공감을 실천하는 거예요. 공감을 실천하는 건 단순히 이해하는 걸 넘어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60세 이후의 우리에게 이 기술은 특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이 나이쯤 되면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지혜가 쌓였으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받은 상처가 배신감이었다면 그 사람도 아마 비슷한 고통을 겪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한 어르신이 자녀의 실수로 인해 상처받았지만 내가 젊을 때도 실수를 했지라고 공감하니 용서가 쉬웠대요. 공감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열쇠예요. 이 기술을 통해 여러분은 더 연결된 세상을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매일 공감 연습을 해보세요. TV 드라마나 뉴스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자신의 상처와 연결지어 보세요. 가령 내 상처를 준 사람이 그랬을 때 그분도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라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는 건 어떠세요?
친구와 차 한잔 마시며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게 어땠니? 라고 말하면서요. 이 팁을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매주 한 번씩 공감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기장에 오늘 공감한 점은? 이라고 적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상처가 덜 아프게 변하는 걸 발견할 거예요. 공감을 실천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화가 찾아오죠. 이제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이제 세 번째 기술인 공감을 실천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쯤 되면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공감을 통해 상처가 덜 아프게 느껴지면 이제 그 상처를 실제로 풀어가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기술은 바로 용서를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기술은 단순히 머리로 용서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60세 이후에 우리에게 이 기술은 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사는 대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처럼 오랜 시간 마음에 걸리던 일을 용서 선언으로 풀어내고 나서 더 활기찬 삶을 사는 분들을 봤어요. 이 기술을 통해 여러분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용서를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상처를 이해한 후에 그 감정을 공식적으로 놓아주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6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오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나는 이 상처를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건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효과가 커지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한 65세 어르신이 젊은 시절에 사업 실패로 친구를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때의 일을 놓아버린다고 선언한 후 그 친구의 사진 앞에 꽃을 놓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대요. 이처럼 용서는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도 이 나이쯤 되면 그런 선택이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으로 알다시피 인생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이 기술을 실천하려면 먼저 용서 선언을 하세요. 조용한 방에 앉아서 나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 그 일로 인한 고통을 놓아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해보는 거예요. 만약 혼자 하기 부끄럽다면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나 오랜 친구에게 나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어. 이제 용서하고 싶어라고 털어놓는 거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 중요해요. 구체적인 팁으로는 상처와 관련된 물건을 정리하는 거예요. 오래된 편지나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태우거나 새롭게 재해석하는 방식으로요. 또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건 어떠세요? 가령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일상 루틴은 매일 저녁 5분 동안 용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상처를 떠올린 후 이 감정을 놓아버린다고 반복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이 기술을 실천한 후 오랜 갈등이 해소되면서 가족 모임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기술을 마스터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일상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이제 이 네 번째 기술이 여러분의 용서 여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테니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기술은 지속적인 관찰과 유지예요. 용서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그 마음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60세 이후에 우리에게 이 기술은 특히 유용하죠. 왜냐하면 이 나이쯤 되면 습관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고 다시 용서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70세 어르신은 매일 저녁에 그날의 감정을 돌아보는 습관으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했어요. 그분은 용서는 끝이 없는 여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기술을 통해 여러분은 평화로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과거의 아픔이 가끔 스멀스멀 고개를 내밀어도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면 더 강해질 거예요. 지속적인 관찰과 유지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감정 점검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나 잠자기 전에 오늘 상처가 떠올랐나?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처했나?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를 돕기 위해 감정 일기장을 계속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그 상처를 떠올렸지만 이해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덜 아팠다라고 적어보는 거죠. 또,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집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거나 산책 중에 자연을 관찰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주간 리뷰를 하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에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이번 주의 용서 기술을 얼마나 잘 실천했나 를 평가하세요. 만약 잘 안 됐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상처가 재발할 때마다 세 번째 기술인 공감을 떠올리며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기술을 통해 여러분은 용서는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처럼 이 습관을 들인 후에 매일이 더 밝아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지속적인 관찰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 60세 이후의 삶이 진짜로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 5가지 기술을 통해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기술들을 실천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으로 이 기술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완전히 통합할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3에서 더 구체적인 사례와 추가 팁을 공유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용서의 기술 5가지를 더 깊이 탐구하며 일상생활에 어떻게 완전히 통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술부터 5번째 기술까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추가 팁을 공유하겠어요.
특히 60세 이후의 우리에게는 이 기술들이 단순한 조언이 아닌 매일의 평화와 행복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먼저 첫 번째 기술인 상처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기술을 더 실천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구체적인 예시와 팁을 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상처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처를 무시하면 시간이 지나도 그 아픔이 쌓여만 가죠. 60세 넘으신 분들께서라면 젊은 시절의 기억이 가끔 떠올라 하루를 어둡게 만드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68세 어르신 한 분은 젊은 날의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실망을 안겨준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분은 처음에 이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셨다가 나이 들면서 건강 문제가 생기며 더 힘들어지셨죠. 하지만 이 기술을 실천하기 시작한 후에 변화가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아침 차 한 잔 마시며 그 상처를 적는 감정일기 습관을 들이신 거예요. 이 상처는 왜 아픈가? 그때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이 어르신은 처음에는 글쓰기가 어렵다고 하셨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상처가 덜 무겁게 느껴지더래요. 이 기술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주변 환경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산책 중에 그 상처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이 나무처럼 단단해지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거죠. 추가 팁으로 만약 혼자 하기 부담스럽다면 지역 커뮤니티나 노인 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저는 한 어르신이 그런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위로를 받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분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으로 상처를 표현하는 데 용기를 냈어요. 또 기술적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어요. 감정 기록 앱을 다운로드해서 매일 10분씩 적어보는 거예요. 이 앱은 사진이나 음성 메모도 가능하니 글쓰기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추천해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상처를 인정하는 게 약점이 아닌 강해지는 과정임을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70세가 넘으신 분이 이 기술을 실천하며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고 나서 관계가 회복된 사례도 있어요. 이처럼 상처를 표현하는 건 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 되죠.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두 번째 기술인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건 상처를 객관적으로 보는데 큰 도움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죠. 60세 이후의 우리에게는 인생 경험으로 인해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만난 72세 어르신 한 분은 젊은 시절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배신감이 아직도 아팠어요. 그분은 이 기술을 실천하며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이라고 자문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배우자는 그때 가정 경제가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분노가 누그러지더래요. 이 어르신은 이를 위해 역사책을 읽으며 그 시절의 사회 환경을 공부했어요.
그때는 전쟁 후라 모두가 힘들었지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배경을 이해하니 상처가 덜 개인적으로 느껴졌죠. 이 기술을 더 실천하기 위한 추가 팁으로는 일상 속에서 역할놀이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에서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적어보는 거죠. 이 연습은 60세 이상 분들께 특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이쯤 되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또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세요. 유튜브나 플랫폼에서 공감과 이해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생 이야기 시리즈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배우면 도움이 돼요. 추가로 만약 그 사람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그때를 이해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방법으로 오랜 이웃과 화해하며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기술을 통해 여러분은 상처는 나 혼자만의 게 아니야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5세 어르신이 이 기술을 실천하며 과거의 상사에 대한 원망을 풀고 나서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한 사례도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기술인 공감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 연결성을 더욱 강화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 공감을 실천하는 건 이해를 넘어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보는 단계예요. 60세 이후의 우리에게는 이 기술이 더욱 빛을 발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풍부한 경험으로 타인의 고통을 더 잘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사례로 한 67세 어르신이 자녀의 실수로 인해 상처받았지만 내가 젊을 때도 비슷한 실수를 했지라고 공감하니 용서가 자연스럽게 왔어요. 그분은 매일 TV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 연습을 하셨어요. 이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가? 내 상처와 연결되는가? 라고 생각하며요. 이 어르신은 공감이 쌓이면서 자녀와의 대화가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추가 팁으로는 매일 공감 워크북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일기장에 오늘 본 뉴스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한 점은? 이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이 연습은 60세 이상 분들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딱 맞아요. 또 커피숍이나 공원에서 친구와 공감 대화를 나누세요.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게 어땠니? 라고 공유하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명상을 결합하는 거예요. 매일 5분 동안 눈을 감고 상처를 준 사람의 감정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도 슬픔을 느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요. 이 기술을 통해 여러분은 더 연결된 세상을 느끼며 상처가 부드럽게 녹아들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1세 어르신이 이 기술로 오랜 가족 갈등을 해결하고 매주 모임을 가지는 행복한 루틴을 만들었어요. 이제 네 번째 기술인 용서를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술, 용서를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상처를 실제로 풀어가는 핵심 단계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말로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구체적인 사례로 64세 어르신 한 분이 젊은 시절에 사업 실패로 친구를 잃은 상처를 안고 계셨는데 이 기술을 실천하며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나는 그 친구를 용서한다고 선언한 후 그 친구의 사진 앞에 꽃을 놓는 행동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결국 그 친구의 가족과 연락하며 과거를 정리할 수 있었죠. 이 기술을 더 실천적으로 하려면 용서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집안에서 작은 행사를 열어요. 촛불을 켜고 이 상처를 놓아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추가 팁으로 감사 일지를 병행하세요. 매일 저녁 오늘 용서한 점으로 인해 감사한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나이쯤 되면 감사는 마음의 치유에 큰 역할을 해요. 또 자선 활동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세요. 상처를 준 사람이 떠난 경우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지역 복지센터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어요. 이 기술을 통해 여러분은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9세 분이 이 기술로 가족 모임에 재참여하며 더 따뜻한 관계를 회복한 사례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기술인 지속적인 관찰과 유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기술, 지속적인 관찰과 유지는 용서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요. 이 기술은 60세 이후에 우리에게 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습관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나이니까요. 구체적인 사례로 한 70세 어르신이 매일 저녁 감정 점검을 하며 과거 상처를 관찰했어요. 오늘 상처가 떠올랐나? 그럴 때 공감으로 대처했나? 라고 자문하며요. 이 어르신은 주간 리뷰를 통해 기술을 유지하며 상처가 재발할 때마다 감사 명상을 추가로 실천했어요. 예를 들어 이 상처로 인해 배운 점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명상을 하니 마음이 안정됐어요. 이 기술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매일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명상을 하고 저녁에 감정 일지를 쓰는 거예요. 추가 팁으로 감사 연습을 통합하세요.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으며 상처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 나이쯤 되면 명상 앱을 이용해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헤드스페이스 같은 앱에서 용서 관련 명상을 따라 해보세요. 또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주말에 가족과 이번 주 용서 여정은 어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술을 통해 여러분은 용서는 습관이 되어 평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3세 어르신이 이 기술로 매일의 행복을 유지하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례가 있어요. 이 5가지 기술을 일상에 통합하면 60세 이후의 삶이 더 빛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기술들을 실천하며 매일을 가볍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용기와 노력이 미래를 밝게 만들 거예요. 파인